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내일이면 2020년 힘이 아주 센 hin주의 해 경자년이 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12월 31일 자유대한민국의 지킴이 관점이 분명한 뉴스 정사열전을 시작합니다. 어제는 예산 선거법 날치기에 이어 공수처법이 제1야당과 합의 없이 민주당과 그 이중대들에 의해 통과됐습니다. 국정원 국내 파트의 정보기능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기소기능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괴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의 최상위 기관인데요. 이 기관의 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국회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이 됩니다. 그동안 공권력 집행의 최상위 기관이었던 검찰이 공수처에게 보고하고 사건을 넘기고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지금 공수처를 두고 수많은 전망들이 오가는데요. 그렇다면 공수처는 과연 괴물일까요? 아니면 국민의 삶을 좋아지게 하는 기관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부터 6회, 상쾌, 통쾌한 해설을 시작합니다. 아직도 정사열전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알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수처법에 포함된 독소조항으로 크게 4가지 정도를 거론합니다. 첫째는 수사의 밀행성을 해치고 수사 개시 여부를 공수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24조 2항과 4항. 두 번째는 수사 이첩 강제권을 규정한 23조 1항과 3항. 세 번째는 검사와 수사관 자격을 조사 실무 경력 5년 이상으로 정한 8조와 10조. 네 번째는 판사, 검사, 고위경찰관 및 그 가족에 대한 기소권을 부여한 3조입니다.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는 북한과 중국, 베네수엘라 정도일 것입니다. 독재, 전체주의 국가들입니다. 민주당과 이중대들은 선진국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혹세무민을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정보와 수사, 기소권을 함께 가진 기관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무차별복지 예산과 선거법 개정에 이어 공수처법 통과로 폭정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고 해도 지나쳐 보이지 않습니다. 대상이 고위공직자인데 나하고는 상관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체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검찰, 경찰, 법원입니다. 이 세 곳의 고위공직자들은 법리 적용이 애매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떡 주무르듯 할 수 있는 곳이 공수처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사건에도 이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이들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의 최소한의 제어 장치인 기소심의위원회조차 빠진 이유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현재의 권력자들과 그 일당들에 의해 자신이 부당한 침해를 받는 일이 생겨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이를 뭉개버리면 속절없이 당해야만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권력이 이처럼 대통령에게 초집중되면 공직사회는 물론 경제계까지
알아서기는 좀 더 나아가면 적극적으로 빌붙는 세력들이 창궐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가 어딜까요? 북한과 중국, 베네수엘라입니다. 공수처법은 지난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면서 발전해온 자유대한민국이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라는 괴물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유가 검찰개혁 아닙니까? 검찰개혁의 본질은 독립과 견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공수처가 해결한다고 믿습니까? 대통령이 공수처가 검찰, 경찰, 법원, 국회, 행정부를 쥐어 틀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검찰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와 견제장치는 있습니까? 혹시 이런 토론을 나누시게 된다면 이 질문을 하십시오.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해법은 있는 것이냐고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검찰개혁은 첫째, 검찰총장 임명과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두 번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권한을 나누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기소심의위원회를 강화하면 됩니다. 좌파들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공수처법은 이런 취지에도 역행합니다. 청와대는 공수처법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줄곧 주장해왔던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논의에서는 이런 독소조항들이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를 보면 참여정부 시절 공수처를 못 만든 것이 가장 아쉽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민정수석 시절인 2017년 7월경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저녁 자리에서 지금은 검찰이 우리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권 중반기를 넘었으면 이들이 우리를 잡아넣을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검찰이 죄 없는 권력자를 잡아넣습니까? 죄 없는 노무현을 잡아들이려 했습니까? 죄 없는 조국과 그 부인을 잡아들이려 합니까? 죄 없는 유재수를 구속시켰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은 부정부패가 많습니까? 아니면 나는 해도 되고 너희들은 안 된다 이겁니까?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검찰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게는 권력과의 유착이고 두 번째는 부패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지금 권력과 유착하고 있습니까? 부패 방지를 위해 자정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합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 정권의 검찰개혁이란 것이 좌파 포퓰리즘 독재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점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이로움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았을 때 목숨을 바치라는 안중근 의사의 견리사의 견위수명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몇 시간 후면 2020년 경자년이 밝습니다.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열찬 행진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시사 칼럼니스트 김행입니다. 감사합니다.